안녕하세요, 김서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업을 할 때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일시적인 매출에 그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비밀의 치트키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업의 본질이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업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다른 영상들을 쭉 검색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를 탐구해야 된다. 나를 탐구하는 거는 내 안에 의식이 아닌 무의식을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내 자신이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걸 한 다음에 사명이 세팅돼야 된다.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게 세팅돼야 되고, 이것들이 사명의 단서를 많이 찾았을 때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되고 실행력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세팅된 다음에 트리플 시스템이라고 하는 업을 세팅하게 되죠. 거기에 세네 가지의 경험, 세네 가지의 사업을 벌리게 하면서 진짜 내가 맞는 거를 찾아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찾아낼 때 업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세네 개 사업 중에서 어떤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요,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한 본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본질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떤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침판이 없이 길을 가게 되면 삽질도 하게 되고 다른 길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이 정확하게 세팅돼야지 이 나침판이 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후에 전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술, 마케팅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 트리플 시스템의 업을 대할 때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다룰 거고, 이것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하듯이 제가 업이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업이라는 건요, 행위의 본질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의 행위를 할 때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본질에 충실한 자가 결국엔 업을 지속 가능하게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행위의 본질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사업의 본질부터 바로 가죠. 7가지 사업을 군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업의 본질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본질은요, 지속 가능한 수익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서 본질을 고민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초기에 말했던 왜 지속 가능하지 않지? 이렇게 계속 헤매게 되는 거야.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어떻게 낼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죠. 이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본질이 지속 가능한 수익이라면 여러 가지 사업 안에도요, 여러 가지 업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태를 총 7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하나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본질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업의 본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이건희 회장의 지행 34원에 나오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은 이 전자업의 본질을요, 타이밍 싸움으로 봤어요. 이 타이밍 싸움은 뭐냐, 전자는 뭔가 개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개발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개발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빠르게 타이밍 있게 치고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본질이, 전자업의 본질이 타이밍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걸 말씀드리면요, 또 애플과 삼성이 이제 경쟁자잖아요. 근데 애플은 또 이 본질을 좀 다르게 봐요. 애플은요, 전자업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삼성전자죠, 여기는. 삼성전자. 근데 애플은 뭐냐면 본질을 창조해버립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본질을 창조한 거를 타이밍 싸움 좋게 들어가서 이익을 보는 게 삼성이고요. 애플은 아예 본질을 창조해버려요. 예를 들면 아이폰을 한번 볼게요. 아이폰의 본질이 뭐냐면요, 아이팟이죠. 음악을 듣는 거. 그리고 폰, 전화를 받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 합쳐져 버린 겁니다, 이 아이폰은. 2010년에 엄청난 그 발명이죠. 이거가 딱 나오는 순간에 타이밍 싸움으로 삼성이 빠르게 갤럭시를 런칭을 하고 이걸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시장파를 나눠먹게 되잖아요. 근데 애플은 본질을 창조해버리는 건데, 거기에 본질이 뭐냐면 사명에 있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하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애플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해서 이 본질을 창조해내버리고요. 그게 전자, 아이폰이라는 발명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발명품이 나오자마자 삼성은 타이밍 싸움으로 빠르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렇게 업의 본질은 사업군마다 아니면 회사마다 이 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행업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떻죠?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여행업은 기대감을 관리하는 건 아닐까? 고객의 기대감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까가 이제 전략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여행을 가는 영상을 미리 틀어줄 수도 있고요. 미리 커스터마이즈해서 영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 후의 감정 관리, 기대감을 관리하는 여행 후의 감정 관리는 뭔가 아쉬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돌아가게 하는 영상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여행사를 이용하고 싶게 어떻게 하면 만들까?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계속해서 지속시킬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략으로 한다면 여기 플러스 전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본질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전략과 전술을 본질에 입각해서 업의 본질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예를 가져왔어요. 총 3개의 업체를 가져왔는데요. 호텔과 백화점과 식품 제조업을 한번 예를 가져왔어요. 이상하죠? 호텔은 뭔가 객실을 빌려주고 이 객실 하나하나의 수익 구조가 있는 것 같잖아요. 백화점도 어떤 영업 창구가 있죠. 1층에는 뷰티, 2층에는 뭐뭐 하면서 이거를 나누는 게 업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 제조업은 식품을 생산하는 게 본질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서 돈을 버냐예요. 본질은. 어디서 돈을 벌까요? 이 업군에서는 주로 부동산 값이 올라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부동산 업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저의 예도 있었습니다. 제가 건조과일 개발했잖아요. 건조과일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납품했죠. 그때 건조과일이 커지면서 내선동이라는 재개발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재개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거기에서 영업이 커지니까 3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3개 영업장으로 장사를 막 했어요. 근데 이 3개 영업장이 갑자기 재개발을 해야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개 영업장이 아니라 3개 영업장이 있으니까 저희는 수천만 원의 영업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1개 사업장으로 좁혀져가지고 지금 한 60평 정도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추진 중이죠.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식품을 팔아서 돈을 번 것보다 이 재개발이 돼서 보상을 받은 비용이 더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땅을 또 투자하고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업의 본질, 식품이라는 거에 업의 본질이 어처구니 없게도 부동산업이었던 거죠. 이 조그만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일제당이라는 곳에 다녔었는데요. 제일제당에서는 영등포 공장과 부산 공장 2기가 있습니다. 근데 영등포 공장하고 부산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해서 이익금을 막 하는데 제가 그 회사를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5% 미만입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이 사이즈가 크고 액수가 크니까 이게 커 보이는 거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5% 미만이에요. 영등포 공장 부지를 팔아가지고 번 돈이요. 이 영업이익률로 몇십 년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장사한다 이런 얘기가 그 회사에서 막 돌았었거든요. 결국엔 식품 제조업도 부동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짓는 땅, 구매, 결국엔 땅 장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번째로 교육업입니다. 제가 교육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교육업의 본질은 뭘까 고민해 봤을 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를 파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신뢰라는 건 뭐냐? 고객들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믿어주는 건 아닐까? 그래야지 타인이 고객을 훨씬 더 믿고 있어야지. 내가 고객을 그 사람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고객의 잠재력이 폭발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업이 성립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신뢰라는 건데요. 타인을 타인보다 더 믿게 되면 신뢰라는 것이 쌓이는데 이 신뢰라는 걸 쌓기 위해서는 또 공감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진짜 없었는데 이 교육업 하면서 공감 능력을 엄청 개발했어요. 자, 공감 능력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고객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하소연 듣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소연을 듣다 보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사주를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점쟁인가? 이런 것처럼 하소연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진짜 고민이 뭔지, 말로 말하는 고민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고민이 뭔지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소연을 듣다 보면 이 고객들이 불안감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신뢰를 일으키는 건데 거기에는 공감이 있고 결국엔 불안감을 관리하는 게 교육업의 본질은 아닐까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하소연을 듣다 보니까 또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하소연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 고객이 진짜 필요로 한 거는 뭐였냐면 이 지식업의 개인 맞춤 사업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나왔죠. 아, 개인으로 맞춤해서 사업 환경을 만들어줘야겠구나. 근데 이 교육회사에 보면 개인 맞춤형이 무늬만 개인 맞춤형이지 시스템적으로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 맞춤 사업 환경을 제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냈죠. 두 번째는 뛰어난 생산성 프로그램이 없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개인에게 맞춘 생산성 프로그램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체크메이트라는 것과 몰입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해서 전략과 전술을 쓰고 있죠. 세 번째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원활한 소통이란 건 뭐냐면 주로 어떤 제가 유튜브 찍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값이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무료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원활한 소통이라는 거면요, 스몰 토크였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게 많은 접촉 빈도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래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스몰 토크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스몰 토크를 어떻게 많이 할까를 몰입 프로그램이나 체크메이트를 통해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전한 협업이 되게 중요하구나. 사업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아요. 사람도 다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걸 만들어야 될까? 아, 결국엔 내가 희생해서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개척해서 결국에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사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5년, 6년 동안 강화해가지고 안전한 협업체계까지 만들었죠. 저는 거의 600여 명의 소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7년간의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구축을 했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는 굉장히 손쉬운 협업 시스템까지 가능하도록 전략을 교육업에서 만든 겁니다. 자, 결국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교육업의 본질은 신뢰. 이 신뢰를 이 시간으로 몸빵을 치면서 이 전략까지 나오게 된 거죠. 개인 맞춤형 사업 환경, 뛰어난 생산성 프로그램,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협업.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컬럼으로 남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뢰라는 본질 가지고 이 전략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업의 본질이 서 있으면 이 신뢰라는 게 교육업은 신뢰다. 신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 가지 전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술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겠죠. 5번째, 마케팅 대행의 본질. 제가 이 마케팅 대행의 본질을 보니까요. 특히 어떤 경우에는 영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찮음이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귀찮음도 아닌 것 같아요. 귀찮은 거는 결국에는 그 마인드가 하거나 귀찮은 걸 대신해 주면은 사기치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대행을 하는 거다. 이런 본질을 제가 한번 발견해 봤는데요. 대행이라는 건요, 내가 직접 하면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맡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절대 직접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편집하라고 그러면 진짜 못할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단순 귀찮음인지 아니면 이 재능이 없는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진짜 고객한테 이득을 주면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내 능력을 빌려줘서 대행해주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영업을 잘 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가져왔어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게 릴스 대행이 있잖아요. 저희 파트너랑 같이 하고 있는 릴스 대행이 있는데요. 제가 영업을 꽂아준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카페에 보시면 후기에 남아있기도 한데요. 100만 조회수를 대행해서 냈는데요. 본질을 너무 추구해서 재능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어그로를 어떻게 끄는지,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분이라서 이런 재능이 없었던 거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붙여가지고 100만 조회수를 뽑아내고 카페를 만들게 되고 책을 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결국엔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대행해줘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그렇게 세팅을 했었습니다. 6번째로는요, 프랜차이즈 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프랜차이즈 업이 단순히 매뉴얼을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봤어요. 프랜차이즈 업은 결국엔 교육업이 아닐까? 교육업의 본질은 신뢰죠. 신뢰를 쌓아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보면은 문제가 많이 터진 게 뭐죠? 점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육업의 신뢰가 많이 무너져서 이게 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 프랜차이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육업이라고 본질을 딱 세팅했다면 어떻게 하면 점주 신뢰를 얻을까? 점주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전략을 짜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마지막으로 7번째, 마케팅을 한다는 건 본질이 무엇일까를 딱 봤을 때 이건 스티브 잡스의 영상에서 참고를 한 건데요. 제가 마케팅은 결국엔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를 한번 볼게요. 나이키는 운동화를 파지만 운동선수의 경기를 하는 자세, 그리고 운동선수 국가대표의 위대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응원하죠.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이 가치를 파는 겁니다. 애플은 뭘죠? 소수자, 언더독, 열정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거를 광고 영상에 제작을 하죠. 그거를 이제 가치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결국엔 가치를 어떻게 하면 창출해낼까?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야 될까가 본질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업의 본질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예를 총 7가지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업을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업의 본질이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봤듯이 삼성은 전자업을 타이밍 싸움이라 보고 애플은 본질을 창조해버리는 거죠. 예,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내가 업의 본질은 어떤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전략을 짜시고 그걸 가지고 전술을 짜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트리플 시스템, 흔들리지 않는 사업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